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이 사기 사건의 주범 라임 사태의 김봉현에게 대법원이 방금 전 징역 30년형의 1심, 2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권고 형량보다 상당히 센 형량입니다. 징역 30년. 거의 무기징역 효과가 나는 이 선고. 자, 지금 김봉현에게 대법원 노태학 대법관이 징역 30년을 확정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폈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기동민, 이수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도 징역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김봉현이 징역 30년형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도대체 징역 몇 년형이냐,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량은 정말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이 금융 사기 사건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 현직 청와대 공직자가 관련돼서 감방에 가고 아무튼 처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봉현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봉현의 옥중 편지 때문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감찰하라,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 추미애, 그리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아무튼 이런 사람들 과연 김봉현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당시 남부지검이 발칵 뒤집히게 했던 금융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주범 김봉현에게 징역 3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사법 처리는 안 되었지만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수석 수사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기동민 의원 등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대법원 일부 주심 노태학 대법관이 김봉현의 특경법 횡령 등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769억 3,54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지금 이 김봉현과 함께 기소된 김중희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김 전 회장 특경법상 횡령, 증제, 사기 및 배임 증제, 뇌물공여, 범인도피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이 김봉현의 케이스를 보면 구속시키지 않아 가지고 도주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김봉현이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봉현 도피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 회계 자료를 만든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모두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징역 30년형은 사실은 센 겁니다. 자, 김봉현의 혐의들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7년에서 22년 4개월을 넘는 형량입니다. 김봉현은 징역 30년은 과하다, 일부 행위는 횡령 사기가 아니다, 추징이 부적합하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상조회 관련 업무방해, 무고 및 부산지역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대로 30년입니다. 자, 지금 라임 사태,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2019년 7월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거래해 수익률을 돌려막기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이 없음에도 있는 척 꾸며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 결국 자본금 부족으로
환매 중단 결정을 낸 라임 자산운용은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조 단위의 피해입니다. 자, 2020년 5월 구속 기소된 김봉현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고 2021년 7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밀항 시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되게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체포돼 재구속됐습니다. 당시 이 김봉현을 풀어준 사업부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김봉현은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자,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항송심을 받던 지난 7월에도 탈옥을 공모하다가 적발돼 구치소 내에서 30일 독방 감금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 1, 2심 모두 재판 과정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의 형사 책임을 회피하였다. 다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임 그 이후 지금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라임 자산운용은 금감원 등록이 취소됐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4명 중 전현직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까지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봉현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지난 2월 기소돼서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전직 행정관은 뇌물 등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 이 추징 3,667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김봉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켜보는 이재명의 심정은 어떨까요? 30년 징역형이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김봉현의 대법원 선고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